서산은 산과 바다가 함께하는 정말 수려한 경관을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자연이 주는 혜택 그리고 축복이 가득한 곳이라고 할 수 있죠. 특히 공모를 통해서 선정한 서산 구경, 우리 서산시의 이름을 걸고 자신 있게 추천해드리는 빼어난 그러한 관광 명소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파워인터뷰 더 CEO입니다. 오늘은 서해안 중심도시 중 한 곳으로 마에열의 삼존상, 또 지난해 프란체스코 교황께서 방문하신 해미읍성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서산의 이완섭 시장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자, 이 시장님 시장직을 하시기 전에 평생 행정직에 몸을 바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또 이 시장직에 도전을 하시게 되셨는지부터 예.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네, 그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제가 시장직에 오기 전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중앙부처에서 계속 공직 생활을 해왔습니다. 한 29년 정도 이렇게 근무를 하다가 2009년도 7월 3일자로 제가 처음으로 이제 서산, 고향이 서산인데 네. 부시장으로 와서 한 1년 6개월 근무를 하게 됐고요. 그 이후에 이제 또 2011년이죠. 12.6 재보궐선거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중앙부처 다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와서 이제 재보궐선거에서 시장에 당선됐고, 지난해 6.4 지방선거에서 다시 또 시장에 재선돼서 지금 현재 이렇게 근무를 하게 됐습니다. 부시장으로 재임을 하실 때 그만큼 또 서산 시민들하고 소통을 잘 하셨고 또 그만큼 헌신을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시장직에 재선이 되시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평소에 실천하시고 있는 시정 철학이 있다면 어떤 말씀 주시겠어요? 예, 저는 지방자치단체 장으로서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선출직 공직자들이 똑같은 마음을 갖고 있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시정의 중심은 시민이 중심이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저도 마찬가지로 시민 속에서 행정을 하고 시민을 위해서 행정을 하고 또 시민을 위한 행정을 한다는 그런 마음 자세로 시정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이 시정의 중심이 시민에 있다 보니까 시민과 가까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현장 행정, 어떤 확인 행정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많이 두고 있고요. 가급적이면 현장을 두루두루 살피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만 열심히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 서산시 공직자들 모두가 똑같은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어떤 시정 철학이라고 할까요? 우리 시 공무원들의 어떤 행정 혁신 마인드,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OS 오픈 운동을 이렇게 실천적으로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OS라고 하면은 S로 시작하는 첫 글자인데, 네. 행정을 하면서 항상 웃고 밝은 모습으로 친절하게 하자. 스마일 행정. 그 다음에 이제 이 행정을, 이 세상이 복잡해지는데 행정도 복잡하면 되지 않겠지 않느냐. 아주 단순하면서도 간단 명료한 심플한 행정을 하자. 세 번째는 이제 이 공직자의 공무원들에 대한 인식도, 이런 것들을 좀 허물어야 된다는 생각을 늘 갖습니다. 행정을 좀 소프트하게 하자, 부드럽게 하자, 솜사탕 같이 하자. 시민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그 역지사지 행정을 하자는 것이 이제 소프트 행정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네 번째는 이제 스피드 행정이죠. 행정은 빨라야 된다. 그래서 신속한 행정. 그리고 모든 행정의 모습, 마지막 모습은 완벽하고 빈틈없고 깔끔해야 된다. 스마트 행정. 그렇게 OS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부분에 있어서 이 품을 좀 잘 팔아서 어떤 대화와 소통을 자주 하자. 그리고 시민들의 어떤 이해를 도울 수 있는 부분, 오해를 풀 수 있는 부분, 다 입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네. 이 품을 열심히 팔고, 그다음에 손으로 할 수 있는 게 참 많습니다. 이메일을 보낸다든가, 어떤 문자 메시지를 보낸다든가, 또는 손편지를 쓴다든가, 진정성을 보일 수 있게끔 네. 이 손품을 잘 팔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장 행정, 확인 행정을 하기 위해서 발품을 열심히 팔자. 그리고 요즘에 창조 시대에 이렇게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 머리를 써서 정말 창의적으로, 창조적으로 일을 하자. 두품.
그리고 마음을 열고 진정성 있게 다가가는 행정을 하자. 오픈 마인드를 가져가자 해서 이 마음 심자를 써서 신품 행정, 이런 OS 오픈 행정을 아주 실천적으로 이렇게 열심히 생활화하는 그런 그 행정의 모습으로 가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시정 철학 참 마음에 와닿고 시민 입장에서는 참 바람직할 수밖에 없는 철학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이 경제적, 문화적 경쟁력 서산 좀 자랑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어떤 것들이 있나요? 서산 자랑할 게 참 많습니다. 이 경제적인 경쟁력 또는 뭐 문화적인 경쟁력 두 가지를 동시에 갖기는 참 어렵습니다만은 우리 서산 같은 경우는 두 가지를 다 갖췄다고 하는 또 그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선 경제적인 측면에서 요즘에 참 경제가 어렵죠. 뭐 전 세계적인 추세가 되겠습니다만은 우리 서산 같은 경우는 그보다는 물론 뭐 어렵긴 합니다만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조금 좋지 않나라는 개인적인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경제적인 여건이. 기업들도 많이 유치가 되고 있고 네. 지난해 같은 경우 저희가 목표가 20개 기업 유치였었습니다만 유망 기업들 한 30개가 유치가 됐고 해서 꾸준히 기업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기업이 들어온다는 얘기는 그만큼 일자리도 좀 생길 수 있다는 여지가 되고 지역 경제 활성화가 되는 측면이 있겠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그 우리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경제적인 분야 측면에 있어서 좋은 긍정적인 신호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대화사랑에서 이제 중국과의 바로 국제적인 치약도 앞두고 있고 또 이제 현대 모비스라든가 이런 자동차 분야의 이런 그 굴지의 기업들이 들어와서 또 첨단 이런 그 시설을 갖다가 지금 조성 중에 있고 이런 측면에서 경제적인 그 경쟁력을 많이 갖추고 있다. 짧게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또 문화적인 측면은 우리 서산은 또 역사적으로 많은 문화 자원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국가적인 이런 그 문화재도 한 17개나 돼 있고 또 도지적 문화재도 한 29개 정도 해서 모두 한 68개의 문화재를 가지고 있으면서 특히 이제 서산이라고 하는 곳이 이 천주교와 불교 이런 역사를 또 함께 또 포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런 문화자원들이 있는데 특히 이제 국보 84호를 가지고 국보 84호인 우리 마예열의 삼존상 백제미소라고 많이 알려져 있죠. 네. 그리고 이순신 장군께서 10개월간 근무했고 천주교의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는 이런 또 사적 116호인 해미읍성을 비롯해 가지고 많은 이런 그 자연적인 생태 환경과 더불어서 문화적인 자원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이런 그 경쟁력 있는 요소들을 잘 살려만 나간다면 요즘에 서해안시대 하는데 우리 서산이 바로 서해안시대 중심 도시로 확실히 자리매김하면서 성장 발전해 갈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뭐 OS 오품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시민들과 이렇게 눈높이를 맞춰서 소통을 하는 행정을 하셔서 그런지 지난해 굉장히 좋은 성과가 있었고 또 그로 인해서 많은 상을 받으셨다고 들었는데 어떤 예. 내용인지 좀 설명해 주세요. 예. 우리 시가 지난해 좀 역대 최대 성과를 이렇게 거둔 한 해였다. 이렇게 자평을 하고 또 그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어떤 그 외부 재원 확보도 역대 최대로 많이 확보를 했고, 뭐, 외부 재원 확보뿐만 아니라 어떤 상도 또 사실 많이 받았습니다. 한 47차례에 걸쳐서 이렇게 국가와 또 충남도를 비롯한 외부 이런 기관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또 뭐 더불어서 저 개인적으로도 영광스러운 일이 있었죠. 지난해 큰 상만 한 4번 정도 받았는데, 지난해 한 연말 12월인가요? 2014 올해의 지방자치 CEO라고 하는 또 그런 큰 상도 받았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 기초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는 참 영광스러운 일이고 충청권에서는 아마 제가 유리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전국적으로도 시장 부문에서는 저 혼자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아주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또 49회 아마 여성대회로 기억이 되는데 전국적으로 한 65개 여성단체가 합해져 있는 협의회가 있는데, 거기서 또, 당시에 자치단체장으로는 3명이 받았는데, 그 중에 시장으로서는 저 혼자 또 받았고, 해서 이것 또한 영광스러운 네. 상이었다고 생각이 되고, 또 선출직 공직자로서 또 가장 또 빼놓을 수 없는 이 매니페스토, 2014년도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충청권에서는 또 유일하게 제가 최우수상을 받는 또 그런 영예도 있었고, 아마 2014년도 2월 달로 기억이 되는데 도전 한국인 운동본부에서 또 행정혁신 부문에 또 제가 또 수상을 하는 그런 또 영광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올해 2015년 한 해
시정 운영 방향과 역점을 두고 계신 시책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예. 연초에 제가 우리 시민 여러분들 그리고 공직자들께 일성을 한 부분이 초부득삼의 자세로 열심히 일하겠다. 네. 역동적이고 창조적으로 일하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초부득삼이라고 하는 것이 한 번, 두 번 실패했던 일이지만은 세 번째는 반드시 성공한다. 이 말은 최선을 다하면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우리 서산의 가장 큰 핵심적인 과제 중에 하나가 대산당지간 고속도로 연장하는 그런 그 사업이 하나 있습니다. 네. 아주 10년 넘게 고배를 마셔오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이 이제 2005년에 또 그리고 2009년에 두 번의 고배를 마셨습니다. 그래서 금년은 세 번째인데 정말 이 세 번째만큼은 반드시 결실을 이뤄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의지를 담으면서 다른 모든 일들도 그와 같은 정신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시정을 펼치고 있고요. 가장 역점적인 건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대산항이 국가 31개 국가 항만 중에 6대 항만 중에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거기까지 연결되는 고속도로 연결. 그리고 이제 우리 대산항 주변에서 국세를 한 4조 가까운 국세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근데도 지방에 떨어지는 이러한 그 지방세 부분은 1%도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 이것을 좀 뭔가 해결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우리 20전투 비행단이 이제 전국에서 가장 큰 최대 규모의 비행단이 있는데, 민항기를 취항시키는 그런 비행장으로 같이 업그레이드 시키는 이런 것들이 어찌 보면 큰 과제가 되겠습니다. 기반을 좀 이렇게 다지면서 앞으로 그런 부분을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런 그 단초를 마련하는 2015년이 좀 돼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좀 시정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 대산 당진 고속도로의 건설 필요성 이미 10여 년 전부터 제기되어 왔다라고 얘기를 하셨고 그동안 또 좀 두 차례 정도 고배를 마시셨다라는 말씀도 해주셨는데 건설 내용하고 좀 필요성 구체적으로 좀 설명 부탁드리세요. 이 대산 당진간 고속도로라고 하는 것은 이제 대전에서 당진까지 와 있는 이 고속도로를 바로 이제 대산항 화곡리까지 한 24.3km 되는 구간을 연결해달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없는 고속도로를 완전히 처음부터 새로 뚫어차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어느 정도 가까이 와 있는 고속도로를 대산항까지 연결해달라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절대 무리한 요구가 아니죠. 이러한 부분들이 한 10여 년 넘게 지속적으로 요구를 해오고 있습니다만은 정부가 이 경제성의 어떤 미흡함, 부족함 이런 것을 이유로 해서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예산도 한 400억 정도, 많아야 7천억 이하 이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예산도 크게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 필요성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국내 이 3대 석유화학산업 단지가 있습니다. 네. 잘 아시다시피 이제 울산이 있고 여수가 있는데 우리 서산 대산과 함께 3대 이런 단지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고속도로와의 접근성이 가장 열악한 곳이 바로 우리 서산, 대산항 이 이 도로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울산 같은 경우는 한 6km 정도 고속도로까지, 여수 같은 경우는 15km, 우리 서산 같은 경우는 평균 42km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3배 이상 이렇게 거리가 있기 때문에 도로에다가 이 낭비되는 이런 물류 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업 경쟁력을 상당히 떨어뜨리고 있죠. 네. 그래서 1차적으로 그러한 고속도로 연결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 대산항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물류 지형 변화, 이 부분을 들 수 있겠습니다. 이 대산항 주변에 있는 이런 기업들 계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고 그리고 계속 넓혀 나가고 있습니다. 외연을. 그런 과정에서 물동량이라든가 대산항으로 이렇게 이동하는 이런 물동량들이 7년 연속으로 계속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에 따른 교통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달라지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그 고속도로가 없음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바로 내년에 중국과의 가장 가까운 거리입니다. 우리 서산 대산항하고 한 339km 되는데
서산 대산항과 중국 영성시, 산둥반도에 있는 영성시, 네. 이 롱앤항하고의 거리가 339km밖에 안 됩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428km보다도 가깝죠. 그렇네요. 내년에 바로 이제 그 백길이 열립니다. 국제역선 취항이 되게 되면 어떤 그 물류의 이동과 관광객 이동들이 상당히 많아지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감안해 볼 때 고속도로는 빨리 시급히 건설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바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교통량도 늘어나고 여러 가지 물류의 어떤 이동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 서산 대산항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그 주변 그리고 서산 시내까지 연결된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안전성과 그다음에 이 주민들 피해 이런 부분을 외면할 수 없다는 거죠. 연간 한 10.4%의 어떤 그 교통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이런 대형 트레일러 석유화학산업단지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들락날락하는 이런 차량들, 이런 차량들이 고속도로가 없기 때문에 서산 시내를 관통하게 됩니다. 아하. 그러다 보니까 시내 도로가 다 파손되고 포토홀이 생기고 여러 가지 이런 어려움이 생기면서 교통 체증, 거기에다가 이제 가끔 가다가 잃어버릴만 하면은 대형 차량들이 전복이 되고 사고가 나고 그리고 이동되는 국도 29호선은 죽음의 도로다 이렇게 아주 낙인이 될 정도로 굉장히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차량들이 이동하면서 먼지가 미세먼지가 생기면서 건강도 위협하죠. 그리고 이 대산항에서 나오는 이런 여러 가지 이런 물동량 이런 차량들이 이 수출을 하는 이런 그 물량을 빼고선 모두가 고속도로를 통해서 이 육로를 통해서 전국으로 이렇게 다 배송이 되거든요. 네. 고속도로가 없음으로 인해서 굉장히 어쨌든 시내를 관통하다 보니까 많은 어려움과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크게 한 세 가지 정도에서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러한 측면에서 이 고속도로 연결의 필요성과 당위성은 너무나 시급하고 정말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뭐 말씀하신 것처럼 단지 서산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인 국민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도 물류 비용을 줄이면 그만큼 국민한테 이득이 돌아갈 테니까 꼭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예. 이 대산당진간 고속도로 건설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셨다고요, 그동안. 네. 어쨌든 이 대산단지 고속도로는 서산만의 문제가 아니고 네. 또 일부 어떤 지역에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국가 균형 발전 차원에서도 반드시 건설돼야 한다는 그런 대명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어떤 노력을 했느냐라는 질문을 하셨을 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해야 될 일, 할 수 있는 일 이런 것들은 모두 다 했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바로 이렇게 오늘 인터뷰하는 것처럼 이런 인터뷰를 수도 없이 했고 그다음에 신문 기고라든가 그리고 어떤 그 중앙부처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국회 수도 없이 이렇게 오가면서 이 필요성과 당위성을 설파를 했고 그리고 많은 노력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지역 주민들이라든가 지역 국회의원들이라든가 또 실질적으로 대산에서 생산활동을 하고 있는 이런 직접적인 관련을 가지고 있는 이런 기업체들, 뭐 청원서, 건의서 다양한 이름으로 뭔가 정말 이 목소리를 전달하는 이런 역할들을 많이 해왔죠. 그리고 지난해 12월 9일에는 국회까지 문제를 올라가서 해야 되겠다 해서 네. 국회의원회관에서 전문가 토론회도 열었고 또 금년에는 충남도의 지사님께서 함께 자리를 해서 당진 시장님까지 함께 참여한 과정에서 공동 건의서도 이렇게 해서 2020년까지는 반드시 이것을 뚫어가지고 통행을 이룰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그 건의문도 이렇게 공동 협약도 하고 이렇게 좀 서명식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런 노력 덕택인지 지난 4월 9일이었죠. 기획재정부의 재정사업평가에서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이 됐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이게? 예. 어쨌든 뭐 좀 전에 말씀드린 많은 노력을 하면서 제가 2차례나 대통령님께도 손편지도 쓰고 네. 뭐 하여튼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은 그런 모든 노력들이 합해져서 지난 번에 아주 좀 그래도 당보지요. 아직 최종 결과 나온 건 아닙니다만은 국토교통부를 거쳐서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대상 사업으로 선정되는 그런 그 아주 다양스러운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게 예비타당성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국가가 이제 시행하는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 지방이 시행하는 사업들이 있겠습니다만은 어떤 그 사업비 총액이 500억 원이 이상이 된다든가 국가가 지원하는 이런 그 예산 규모가 300억 원이 이상이 된다든가 300억 원 이상이 된다든가 하는 것들은 예산의 낭비라든가 어떤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예비 타당성 조사를 거치게끔 돼 있습니다. 네네. 네, 그래서 이제 우리
대산까지 연결되는 이 고속도로가 바로 거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무조건 500억 이상 되고 300억 이상 되면 무조건 예비타당성 대상이 되느냐 그건 또 아닙니다. 바로 또 심사를 거쳐가지고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에 통과가 돼야 되는 것이죠. 네. 예, 그래서 지금 현재 기획재정부에서 선정이 된 상태고요. 앞으로 이제 KDI에서 세밀한 어떤 이제 그 심사가 이제 이루어질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고 저희가 이제 최선을 다해서 지금 현재 한 8분응선, 9분응선까지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마지막까지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여기 이 최종적으로 어떤 확정이 될 수 있을 때까지 노력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고 아직도 계속 지금까지도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네. 이 대산 당진간 고속도로 참 중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2005년, 2009년 두 번의 고배를 마셨습니다. 올해는 말씀하신 대로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된 만큼 조금은 희망을 더 가져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올해 어떻게 전망하고 계세요? 예, 저는 뭐 일단은 긍정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늘 뭐 어떤 일을 할 때 부정적인 생각으로부터 출발하면 긍정적인 효과를 얻기 어렵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일단은 무조건 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고 또 그렇게 되도록 해야 된다라고는 또 의지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세 번째 삼수인데 저는 뭐 상당히 초보 득삼의 자사로 이렇게 접근을 하면서도 많은 여건이 달라졌다. 그동안에 2005년도와 2009년도 두 차례의 고배를 마셨던 그때와는 상황이 판약에 달려져 있다는 사실을 중앙정부의 이런 공직자들이라든가 이런 전문가들도 다 인식을 하고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서해안 시대에 그리고 중국과 이런 그 관계 속에서 정말 발빠르게 노력을 하고 있고 급성장해 가고 있는 서산에 대해서 그리고 6대 항만에 해당되는 이런 곳에 고속도로 하나 24km 남짓한 그런 곳에 고속도로 연결을 안 한다는 그 자체가 너무나 이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충분히 이번에는 꼭 저희 17만 시민의 바람이 달성이 되리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우리나라 3대 석유화학 단지 중 하나인 이 대산 단지가 이 산단이 아니어서 산업단지가 아니고 공단이어서 좀 정부의 지원이 미미하다라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특별법 제정도 추진하고 계신다면서요? 예. 우리 그 서산 대산항 주변에 있는 소위 이제 5사라고 있습니다. 현대 오일뱅크, 한화 토탈, LG화학, 롯데케미칼, KCC 이런 회사들이 있는데 이 석유화학 산업 이제 그런 업체죠. 네. 이곳에서 연간 국세를 납부하는 그 국세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4조 가깝습니다. 2012년도로 보면 3조 7,748억. 그게 이제 국세로 가고 그 중에서 지방세로 오는 규모가 404억. 뭐 1% 남짓합니다. 1.07% 정도 수준에 불과했고 그 다음 연도는 경제가 조금 어렵다 보니까 2013년도 기준으로 볼 때 3조 6,833억이 이제 국세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지방세는 0.77%에 불과한 283억. 한 5년 동안의 통계를 보면 16조 9,924억이 국세로 납부가 됐습니다. 네. 그 중에 우리 서산에 떨어진 이 전체 5년 동안의 규모는 1,500억도 안 됩니다. 1,483억 정도, 요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0.88%. 1%가 안 된다는 거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나 이것은 안 맞는 거 아니겠는가. 지역에서 열심히 생산 활동을 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국세를 냈다면 거기에 상한 어느 정도의 그 환원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대산단지는 국가 산단이 아닙니다. 울산이라든가 그 여수 같은 데는 국가 산업단지 아니겠습니까? 네. 우리 서산 대산단지는 그야말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대산 5사들이 각자 나름대로 와서 둥지를 틀고 또 서산시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어떤 도로 인프라, 용수 등등 많은 것들을 이렇게 같이 이루어가지고 지금 오늘의 이 산단을 이뤘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한 상황에서 국가에 지금 많은 이바지를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고속도로 연결이 안 됐죠. 지역의 어떤 환원 이런 거 1%도 안 되죠. 이건 좀 뭔가 문제가 있지 않겠냐 해서 국세의 지방세 환원 비율을 지금 현재 1%도 안 되는 이런 부분들을 10% 정도는 되게 해달라 해서 지속적으로 그동안에 계속 중앙부처에 저희가 이제 건의도 하고 했습니다만은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그 어필이 안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저희가 어떤 그 또 요구를 하고 있느냐. 그 발전소 주변 지역은 상당히
위험을 또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네. 근데 석유화학산업단지는 발전소보다도 어찌 보면은 더 위험하면 위험했지 덜 위험하진 않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석유화학산업단지 주변 지역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달라. 특별법을.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런 요구를 함께 하면서 지금 도에다가도 그런 그 주문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울산과 여수, 우리 충남도가 함께 경남도와 이렇게 같이 해서 이러한 노력을 해가지고 이 부분을 풀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 기본적인 그 생각에서 지금 저희가 그런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 서해안권 중심 도시로서 도시와 농촌의 균형적인 발전, 또 이 세계 굴지의 석유화학 산업단지, 자동차 산업단지로 발전시키는데 우리 이완섭 시장께서 앞장서 주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파워 인터뷰 더 CEO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